그러면 다시 그 발제로 넘어가겠고요. 정기윤 교수님 15분 시간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 두 분 교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주셨고요. 저는 학교 안보다는 3분의 1을 학교 밖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가 외국인을 받을 때 우리라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숫자가 많아지는 나라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와 한국 생활이 기초 이론이 돼서 이걸 현장에 적용시켜서 그 우리나라에 체류하 있는 인력들을 얼마나 단시간 안에 한국인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적응을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우리나라 중앙기관과 지자체와 민간단체들이 협업을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40만인데요. 근데 코로나 2년 동안에 40만이 줄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2년입니다. 그 정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이런 게 왔지만 지금까지 중앙, 지자체, 민간단체에서 하는 역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우리 것 대한민국형 이민청과 재외동포청이 생겨야 된다고 저는 오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옆에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그런 문제들이 어디까지 와서 그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제안들을 할 수 있는지 제 발제문을 보시면 실질적인 외국인 사례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결론 부분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민간 단체들이 지자체와 중앙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그런 활동들을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학생들하고 다 같이 만든 자료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어떤 분이 물으셔도 대한민국의 이민과 다문화는 뭡니까? 답변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단체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이거보다 관련된 단체들 더 많습니다. 오늘 참석하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이민, 다문화, 학문가 활동이 어디까지 와 있고 그 다음에 이민청과 재외동포청의 필요성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증명은 누구를 들고 해야 됩니까? 국민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포럼에 참여하신 주체와 주관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방청객부터 아셔야 됩니다. 재외동포 포럼이 1대부터 9대까지 어떤 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디까지 만들어졌다. 재외동포 신문이 발로 뛰면서 재외동포 소식을 한국에, 해외에 어떻게 전파하고 있다. 재외동포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아시아발전재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계시다가 밖으로 나오셔서 지금 현재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재외동포 연구원에서 어떤 연구들, 아까 라이먼 교수님하고 김태환 교수님하고 윤은지 교수님이 강조하신 그런 연구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세계 한인 여성협회 이런 자원봉사를 기본으로 하시는 이런 활동 단체들이 얼마만큼 많은지, 이게 전부 우리나라 이민 다문화 활동들의 사례들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저는 옆에 계신 우리나라의 3대, 4대 학회인 이민학회, 그 다음에 정책학회,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행정학회에서 이제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는 자료화, 하나화, 체계화 시켜주는 역할을 우리 교수님들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는 최초로 이민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졌고요. 2007년도에 법무부에 통한 20개 대학의 한국사회 이해와 사회통합을 강의하는 학교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드디어 법무부 전국 2010년도에 민간에서는 다문화 가정 상담사라는 자격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3년에서 드디어 5개의 대학에서 이민 다문화 학문이 정식으로 학부가 아니지만 석박사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2015년도에 처음으로 출입국 관리 법령에 의해서 그 교과목이 필수 과목 5, 현장 실습 과목, 그 다음에 선택 과목 15개로 나뉩니다.
2019년, 2016년에 드디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해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NCS 진로 취업 컨설턴트 자격증이 협동조합에 의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9년도에 다문화 가족 자녀 진로 상담차가 시작됩니다. 서울시가 시작하는 입시 대비형이죠. 그리고 2021년 9월에 드디어 일반 계열과 교육 계열이 나뉘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됩니다. 제가 왜 학문을 강조하냐 하면 현장에서 지금 20몇 년을 익으면서 학문을 만들어 오지만 현장이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라고 해도 학문 내에 계신 분들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책과 제안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중심적으로 아까 국회의원들이 오셨는데 사실은 2000년 7월 13일 날 11명의 국회의원이 제한 외국인 초기본 법률 안에 제한 외국인과 결혼 이민자의 교육 상담은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키워야 된다. 그 법령을 넣자고 했는데 여가부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만들어 놓은 부처를 여가부를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차별과 복지 때문에. 제가 이걸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중앙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20개입니다. 이민청과 재외동포청이 생기면 이 부처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선적으로 20개의 중앙 부처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공모사업과 어떤 일들로 어떤 데이터 자료들이 있는지가 먼저 조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의체 구성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15명의 시군구 부구청장을 의회의원, 경찰서, 교육청, 지방노동청, 출입국 외국인청, 다문화 공동체 클러스터가 없다라고 하지만 지자체 중심으로 민간단체가 협업을 시켜서 그 자체가 운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7개 시도에 과연 이런 지자체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데이터베이스가 다 나와야 됩니다. 이제 우리께 체계화가 되어야 한다는 시점입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장을 하는 이유는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배출을 시켜놨지만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부터 37개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문화사회 전문가 한 명도 나가 있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문하고 현장이 따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거부터 학계에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센터, 여가부에서 타당성, 국민의힘에서 여가부 폐지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여성차별이다, 없애자. 아니요. 차별하고 복지라는 개념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가정사에서, 사회복지사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가보시면요. 인천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790억이라는 예산을 받습니다. 거기서 중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13개의 단체에 또 위탁을 줍니다. 돈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단체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무국장, 그리고 팀장. 다문화 교육합니다 하면 어디서 데리고 옵니까? 밖에서 강사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는 언제 전문가 키웁니까? 자, 그게 학교 안과 밖이 50대 50의 교육을 이루어줘야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있던 시대가 왔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저희가 이민청과 재외동포청을 2개로 가닥을 잡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정확한 명칭, 2021년 11월 기준으로 체육 외국인에 대한 통계 자료 제 책자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러면 과연 재외국민과 외국적 동포와 밖이야 아니야?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저희 국민이 모릅니다. 국민 전체의 의무 교육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나라들을 맞이해야지만 저희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이민청과 재외동포청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들 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들어오는 인력, 국제결혼을 해서 국제결혼이 숫자가 많아져서 문제가 생겨야 국제결혼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난민이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난민법에 문제가 생기니까 난민법이 만들어지고 난민 정착이 됩니다. 자, 이제는
농촌과 어촌에 저희가 주장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희한테 물질이 아닌 인간이 이동을 해서 우리한테 생산성을 만들어주는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장하는 복합 스마트 시티, 복합 융합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자치형 복합 스마트 시티. 어느 한 단체에 우수한 인재들만 모으는 복합 스마트 시티. 유엔에서 등록된 180개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송출 관계가 맺어져 있는 16개 나라부터 먼저 잡는다고 해도 지금 500명, 600명씩 외국에서 인력을 받아들입니다. 과연 38개의 비자가 뭘 의미하는지 국민들이 알까요? 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틀 안에 우리 거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어와 한국 생활과 한국 문화, 문화와 생활이 소통이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의 의사소통이 수단이고 그게 교과목화를 하자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만 그게 상업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 안에는 오늘 토론자로 나와 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각 나라의 문화가 퍼져야 되는 거고요. 이런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들을 무시하시지 말고 그런 단체들이 일구어놓은 20년, 30년 된 역사를 우리가 끄집어내서 우리나라에 맞는 지역 상생 클러스터드 이민청,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추모관 안에서 어떠냐?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들에 의한 안보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그걸 누가 인정을 해주면 됩니까? 경기교양청, 경기교양청에서 먼저 움직여줬습니다. 교육장들, 교사들, 학교 밖 교육에 학교 안과 가정에서 이루기 어려운 거를 보조 역할을 해주자. 그렇게 되면 학교 안과 밖에 의한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한 기관에서의 어떤 통속력을 가지려면 우리께 먼저 주장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다문화 구성원이라 하면 내국인 국민이 제일 우선입니다. 모든 국적을 땄건 가정 중이든 체류 외국인이든 모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완전히 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언어와 문화와 생활에 익숙해져서 자기 나라의 문화를 꽃을 피우는 게 우리가 주장하는 이민 다문화 학문가 활동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자, 외국인 유학생, 난민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법을 공부하지 않으셨어도 이제는 행정고시, 사법고시, 공무원 진출이 아니라 이민 정책론, 법제론을 공부하신 출입국 관리 법령이 공부가 안 되면 일반 학위를 가진 학생들도 기본적인 외국인 정책의 소관 법률 5가지, 6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제 옆에 누가 살고 어느 나라에서 왔다가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선한 역량들을 만들어 주셔야 할 단체들이 책자에 나와 있거나 방청석에 계시거나 이런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이제는 학교 밖과 안을 연결시켜주는 학회들에서 우리의 메인 학회들에서 이제는 우리나라 거는 뭐다. 그리고 이런 이민청과 재외동포청이 그렇게 이제 막 노동부하고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맞짱을 뜨고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불법 체류가 생길까봐 외국인 근로자 받는 거에 제한이 많지만 노동부는 지방에 인력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자. 500명, 600명 받아들이면 어마어마하죠. 받아들이면 뭐합니까? 체계적인 가정이 없는데. 받기 전에 그 사람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부터 문화교육부터 생활교육부터 그래서 각 기관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이민청과 재외동포청이 해줘야지만 필요성과 타당성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민청, 재외동포청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이민청과 재외동포청의 필요 타당성을 이제는 제출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컨트롤이 돼서 모든 기관과 학교가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론과 모든 기관들이 학계가 이렇게 삼박자가 다 맞게 이루어질 때 서로가 상생이 되고 협업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도 시간 안에 핵심적인 내용을 잘 발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